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해볼까요? 자, 정상복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김만배 무죄 판결입니다. 현재 김만배가 걸려있는 대장동 사건이 지금 5가지인가 4가지인가 그래요.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무죄 확정 판결이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 외에도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하나 걸려 있고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해서 김만배,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만 걸려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 실장 등과 연루된 사건 하나, 뭐 백현동 사건 하나, 이렇게 한 뭐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딱 한 가지가 무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1호 무죄라고 봐도 돼요. 무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김만배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무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핵심은 김만배 진술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남욱의 진술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에 포함이 됩니다. 김만배가 유죄로 인정했던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남욱의 진술을 100%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도 유죄다였는데 항소심부터 남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판결이 바뀝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마침내 오늘 확정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대장동 사건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말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동규가 중요한 것은 성남시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남욱은 유동규와 김만배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남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유동규에서 넘어가는 그 성남시로 넘어가는 것도 믿기 어렵다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논리의 기초, 검찰이 제시한 논리의 기초가 바로 남욱의 진술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남욱 진술이 붕괴되면서 대장동 수사팀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각종 공소 사실들 자체가, 공소장 자체가 완전히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이 김만배 무죄 확정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그겁니다. 김만배가 걸려있는 대장동 사건이 4개인가 5개인가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죄가 나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남욱 진술을 못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에서도 못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대장동 사건이고 출발은 남욱의 진술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야. 남욱은 김만배가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장동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만배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고 나는 그 나쁜 의도를 실행해 준 사람이고 심부름꾼이었다. 그리고 성남시로 이 나쁜 의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유동규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는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다 이게 이재명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욱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돼버리게 되면 다음 거는 유동규고 뭐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의도, 김만배의 나쁜 의도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향후에 대장동 사건, 다른 재판들도 결론을 안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큰소리 떵떵 치고 있지만 유죄가 나온다는 보장 못해요. 김용 부원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 났습니다. 대장동 개발, 성남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은 크게 4갈래, 5갈래로 해서 사건이 쪼개져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그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본류 재판 요것도 하나 있고요.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연결되는 게 또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남개발공사 조례 요게 또 하나 있고요. 여기서 뭐 성남FC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고리 중에 첫 번째 고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의미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여러 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붙여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김만배잖아요. 김만배 다음에 누굽니까? 이게 이제 여기 들어온 게 남욱이에요. 남욱하고 정땡땡 회계사가 있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동규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남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돈도 김만배에서 출발해서 남욱을 거쳐서 유동규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판결된 건 뭐였느냐? 김만배가 자신들의 대장동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도개공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 기구였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이 도시개발공사하고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세력이 합작을 해가지고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대장동 사업의 시작이 도개공입니다. 근데 이 도개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도개공은 없었고 나중에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차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도개공 설립에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인 겁니다. 검찰은 이 도개공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최윤길한테 일정한 돈을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뇌물을 약속하고 도개공을 만들어 달라고 청탁한 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도개공을 만드는데 정책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을 만들어 준 것은 김만배를 비롯한 이 대장동 세력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도개공을 만들었고 그 뒷배는 이재명 시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한 그 행동대장으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다. 이런 식의 구도를 검찰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이게 무죄 판결이 돼버린 거죠.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개공이 있어야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몰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다른 재판도 줄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지난 4월에 이 항소심에서도 이 대장동 사건, 이 중에 그 김만배 오늘 대장동 혐의가 오늘 무죄가 난 이것은 지난 4월에 항소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정이 된 거예요. 50억 클럽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최윤길 사건, 바로 성남 도개공 사건까지 무죄로 나오면서 향후 대장동 사건의 큰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판이 남아있지만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을 불법이라고 몰아갈 수 있는 가장 시작, 논리의 시작이 무너졌기 때문에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 유죄 입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유죄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걸 검찰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김만배를 비롯한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업자들이 성남시 의회 청탁을 합니다. 도계공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도계공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할 때 성남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도계공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계공을 만들려면 성남시 의회 의장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김만배가 이 성남시 의회 의장한테 돈을 주고 혹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도계공을 만들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 자체가 뇌물에 의한 의결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당시 성남 도계공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힘당이죠, 의원들이 아주 많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통과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불법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김만배가 최윤길 혹은 성남시 관계자들한테 돈을 줬기 때문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도 감옥에 간 거고 김만배도 감옥에 간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니 성남시 의회의 의결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 의결 자체가 김만배의 돈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것은 김만배의 돈 때문이고 김만배의 로비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갔는데 그 논리가 깨진 거죠, 이제. 이 논리가, 이렇게 된 판결의 배경은요, 정영학이나 남욱, 김만배를 유죄로 인정을 했던, 그러니까 김만배가 거액을 약속했기 때문에 최윤길이 억지로 성남시 도계공 설립 조례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이런 검찰의 논리, 이 검찰의 논리가 사실 남욱이나 정영학의 진술에서 나온 건데, 남욱과 정영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남욱이나 정영의 진술밖에 없었는데 이 진술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김만배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대장동 공소장의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대장동 사업은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었고, 당연히 민간 주도를 하면 더 좋았겠지만 민간 주도가 안 되니까 관주도, 공영 개발이 아니라 민관 합동, 반반해서 민관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체가 애시당초에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대장동 세력과 짠 거였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출발점이 성남도시공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은 김만배의 돈 때문이다. 김만배의 로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근거가 사라진 이상 대장동 공소장이 모두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무너진 게 맞죠.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김만배의 부정한 청탁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립이 됐고,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였는데, 최용길 의장을 비롯한 혹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들이 무리하게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최윤길은 성남시 의회 의장을 관두자마자 곧바로 김만배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당시 최윤길 의장 등이 만들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뇌물로 만들어진, 로비로 만들어진 부정한 것이다. 이게 검찰의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의 기본은 바로 남욱의 진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이 특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박살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남욱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건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 이거나 혹은 검찰이 진술을 왜곡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남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술했으면 다행인데 남욱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에 정영학 같은 사람은 사실은 내가 검찰에서 잘못된 잘못된 진술을 했다. 검찰의 위협과 협박에 못 이겨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라고 나중에 자기 진술을 뒤집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영학 같은 경우는 대장동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가지고 구속의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해서 잘못 진술했다라고 실제로 밝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남욱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영학을 협박해서 남욱의 진술과 부합되는 가짜 진술을 정영학한테 빼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상 법원이 검찰의 조작질을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이거와는 별개로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특히 여기에 가담한 검사들은 목을 이제 내놓아야 할 겁니다. 정영학 진술을 보면은요,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이상한 파일을, 엑셀 파일을 하나 내놓더라.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 정영학이 만든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놓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데 자꾸 검찰이 네가 만든 거 맞다 맞다 하니까 맞는갑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해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거 만들지 않았다 이거야. 알고 보니까 뭐 어느 검사인지 검찰 수사관인지 모르겠는데 내 파일을 가져가 가지고 조작을 했더라. 자, 이거를 이런 내용을 정영학이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정영학의 진술이 이거예요. 뭡니까? 네,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이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진술을 받아내는데 관여했던 검사들 다 날아가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관여되는 검사들이 30-40명 선에 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이 집중적으로 했겠지. 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거짓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명이 가담하거나 여러 명이 묵인해야 돼. 그래서 묵인, 가담 다 포함했을 때 최대 30명 정도까지 나오더라 이거야. 얘들 다 어찌 돼? 얘들 다 감옥 가야 돼요. 검사들이 줄줄이.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한 판에 검사들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감옥에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끝장나는 거지 뭐. 검찰청 없애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반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간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뭐 여러 가지 뭐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안미연 검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김석순 검사를 동원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말짱무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떠버린다고 해봤자 지들이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해봤자 조작을 하는 진술을 조작하는 검사들 그게 또 한두 명이 아니라 최대 30명까지 되는 검사들이 진술을 조작하거나 그 진술을 조작하는데 방조했다, 관여했다, 묵인했다 돼버리면 그따구 검사가 왜 있어서 뭐하냔 말이야. 그런 놈들한테 수사권 준다? 말이 안 되죠. 그 자체가 이미 검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조작해 왔겠냐 이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명숙 총리 건에 대한 것도 가짜 거짓말 진술 얘기가 있다는 얘기했고, 또 우리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등장하는 증인들이 거짓말했다라는 그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최성해만 해도 동양대 총장만 해도 거짓말이 있다라고 얘기한 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번에 이 판결,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단순히 뭐 대장동 관련자 몇 명의 무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일파 만파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죠.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했다거나 증거를 조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특검도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조작했다거나, 또는 김성태 진술부터가 사실 조작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때마침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남욱을 비롯한 정영학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작됐다라고 볼 만한 그런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딱 됐네 이제. 그죠? 두 개 묶어가지고 특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석방이라든지 또는 뭐 그 뭐라 그러죠? 조국 전 대표의 그 사면, 복권 이 문제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달개비님께서 조국이든 젠프든 왜 낙지 그림자가 보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그겁니다. 저 역시 피해자의 한 사람이거든요. 이낙연이나 그 주변 세력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이 사람들 뭔가 구린 구석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뭐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괜히 어떻게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고 그래야 되나요? 괜한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과도한 어떤 지지 감정이 뭐 그런 행동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마녀 사냥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황, 이런 갈등 상황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한테도 괜히 와가지고 장용진 기자 입장이 뭐냐라고 따져 묻는 개새끼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입장 발표 안 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입장을 말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는 박찬대고 정청래고 둘 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 누구를 비판하지도 않을 것이며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 혹은 비판을 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장용진 네 입장이 우찌되노? 요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무쩌라고? 내가 여기서 정청래 지지한다 그러면은 정청래 지지한다는 이유로 물고 늘어지겠죠. 내가 여기서 박찬대 지지한다 그러면은 박찬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물고 늘어지겠지. 제가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할 때 한번 당했잖아. 에? 내가 정봉주를 언제 지지했냐고. 근데 장용진이 정봉주 지지하더라 해가 쌩 개 난리를 떨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언제 정봉주 지지했는데. 에? 아 진짜 그런 새끼들이 또 와 있더라고. 또 붙었더라고요. 에? 이런 사람들 원래 기원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의 기원이 사실은 이낙연 쪽입니다. 이 사람들 그 계정 막 바꿔가면서 부캐 막 바꿔가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뭐 계정이 20개씩 30개씩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꿔가면서 댓글 달아가면서 개소리 막 찍찍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 저보고 지지인지 반대인지 입장 밝히래. 내가 뭔 지지 입장을 밝혀? 나 말하기도 싫어. 나는 내가 아는 얘기만 할 거예요. 내가 경험한 얘기 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거 있다 그랬더니, 어째? 경험한 거 밝혀라. 그러면서 페이스북 계정 걸어라. 이러대. 내가 내 경험한 거 얘기했는데, 페이스북 계정을 내가 왜 거는데? 근데 그렇게 시비를 거는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시작이 어디냐? 이낙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철저한 조사나 이런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내 경선이나 민주당 내 이런 갈등 구조에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려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과정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낙연 쪽 애들입니다. 댓글 부대였던 것 같아요. 이낙연 쪽 댓글 부대. 네,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쉬면서요, 그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슈퍼맨인가? 요즘 영화에 슈퍼맨인가 하는 영화가 또 나왔더라고. 슈퍼맨이 참 제가 어릴 때 나왔던 영화인데 아직까지 울고 먹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슈퍼맨 그 영화에 보면은 원숭이들을 동원해서 댓글 부대 활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숭이를 동원해가지고 댓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미국도 똑같구나 라고 한 생각이 들었는데,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자, 보죠, 예. 그리고요, 예. 의견 내는 건 좋은데, 자기 의견하고 반대된다고 해가지고, 개쌍는, 무슨 죽일 듯이 선배들고 이러는 거,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난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할 얘기들 못해요. 에? 무슨 할 얘기, 좀 쓴소리를 하려면은 내가 댓글러들한테, 악플러들한테 완전히 질겅질겅 씹힐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아니,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댓글 다는 놈들은 뭔데? 그죠?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참 여전히 아직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주제가 약간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법원의 김만배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로 인해서 향후 대장동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그죠? 자, 예,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댓글 보니까